현숙은 둘째 아들 성욱의 집에 거의 매일 들렀다. 5살 손주를 봐주기 위해서였다. 성욱의 아내 유진은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오늘도 현숙은 오전 10시쯤 성욱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 오셨어요. 유진이 현관에서 인사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차림이었다. 유진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유진은 짧게 답하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현숙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다.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빨래가 쌓여 있었다. 예전에 유진은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며느리였다. 성욱이는 방에서 자고 있어요. 현숙은 침실 쪽을 봤다. 낮인데도 문이 닫혀 있었다. 또 자? 어제도 하루 종일 잤다며? 요즘 계속 그래요. 병원 가도 이상 없다는데 자꾸 피곤하대요. 유진이 말했다. 손주가 소파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현숙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할머니가 왔네. 우리 예쁜이. 아이가 웃으며 현숙의 목에 매달렸다. 현숙이 이 집에 오기 시작한 건 3달 전부터였다. 성욱이 직장을 휴직하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 유진 혼자 아이를 보며 집안일을 하기 힘들어 보여 현숙이 자주 와서 도왔다. 성민 형님 또 올 거래요. 오늘 저녁쯤. 유진이 말했다. 성민은 현숙의 첫째 아들이었다. 성민이 또 와? 요즘 자주 오네. 동생 걱정된다고요. 건강보조제도 챙겨주고.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 건 다행이었다. 성민은 한 달에 한 번씩 성욱에게 건강보조제를 가져다 줬다. 성욱의 무기력증이 시작된 게 6개월 전이었다. 그때부터 성민이 보조제를 챙겨주기 시작했다. 점심을 먹고 손주가 낮잠을 잘 때쯤 성욱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1시간 넘었다. 점심 차려놨으니까 먹어. 성욱은 식탁에 앉았다. 얼굴이 헬쑥했다. 6개월 사이에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먹긴 먹는데 입맛이 없어요. 병원에서 뭐래? 검사 다 해봤는데 이상 없대요. 그냥 스트레스성이래요. 성욱이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다. 형이 준 보조제는 먹고 있어? 네, 매일 먹어요. 효과는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형이 계속 먹으래요. 현숙은 아들의 얼굴을 봤다. 무기력한 표정이었다. 오후 4시쯤 현숙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했다. 유진이 현관까지 배웅했다. 어머니, 오늘도 고마워요. 괜찮아. 내일 또 올게. 현숙이 신발을 신으려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성민이었다. 엄마 오셨어요? 성민아, 너 오늘 일찍 오네. 회사 일찍 끝나서요. 동생 보러 왔어요. 성민은 한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뭐 가져왔어? 과일하고 아이 과자. 그리고 성욱이 건강보조제요. 또 새로 사왔네. 한 달치거든요. 다 먹었을 거예요. 성민이 쇼핑백에서 약통을 꺼냈다. 새 건강보조제였다. 현숙은 그 순간 새 약통에 개봉 흔적이 있는 걸 포착했다. 뚜껑을 돌려 열 때 끊어지는 안전띠가 이미 끊어져 있었다. 새 제품인데 왜 개봉 흔적이 있을까?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현숙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민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숙은 그 모습을 봤다. 형제간에 자주 보는 건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현숙은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본 약통 생각이 계속 났다. 새 제품인데 왜 개봉 흔적이 있었을까? 성민이 약국에서 사온 걸 텐데 약국에서 개봉한 제품을 팔 리는 없었다. 다음 날 오전 현숙은 다시 성욱의 집으로 갔다. 유진이 마트에 간 사이였다. 현숙은 부엌 선반에서 약통을 꺼냈다. 자세히 살펴봤다. 엄마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성욱이 서 있었다. 아, 이거 약 좀 보려고. 왜요? 그냥. 너가 먹는 거니까. 현숙은 약통을 도로 선반에 놓았다.
형이 챙겨주는 거예요. 좋은 거래요. 그래, 알아. 현숙은 더 묻지 않았다. 일주일 후였다. 현숙이 손주를 재우고 거실에 있을 때 성민이 또 왔다.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성민이 말했다. 성우가 약 매일 먹고 있지? 응. 까먹고 걸으면 안 돼. 알지? 성민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마치 확인하듯이. 알아. 현숙은 의아했다. 성민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확인하지? 성욱에게 다른 약을 먹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점점 커졌다. 어느 날 오후 현숙은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에서 멈춰섰다. 성민과 유진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성민이 물었다. 괜찮아요. 유진이 답했다. 목소리가 작았다. 혼자 다 하시니까 힘들 수밖에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람은 혼자 견디면 안 돼요. 저라도 있잖아요. 성민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현숙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두 사람이 대화를 멈췄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현숙은 소파에 앉았다. 성민이 시계를 봤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벌써?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성민이 현관으로 갔다. 유진이 배웅했다. 현숙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봤다. 뭔가 이상했다. 유진이 성민을 대하는 태도가 어색했다. 예전에는 편하게 대했는데 요즘은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저녁 때 현숙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둘째 집이 뭔가 이상해. 뭐가? 성욱이 상태도 이상하고 유진이 표정도 이상하고 성민이가 너무 자주 가고. 형제끼리 자주 보는 게 뭐가 이상해. 그게 아니라 분위기가 묘해.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젊은 사람들 일이야. 하지만 현숙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며칠 후 현숙은 성욱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유진이 손주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성욱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현숙은 부엌 선반을 정리하다가 약통을 다시 꺼냈다. 뚜껑을 열어 캡슐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봤다. 보통 건강보조제와 똑같이 생겼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성민이었다. 현숙은 깜짝 놀라 약통을 선반에 도로놨다. 성민아, 언제 왔어? 방금요. 뭐 하세요? 성민이 부엌으로 다가왔다.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 성민의 눈이 약통을 향했다.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현숙을 봤다. 동생 약 보셨어요? 응, 그냥.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성민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현숙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현숙은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다. 모든 게 이상했다. 성욱의 무기력증, 개봉된 약통, 자주 드나드는 성민, 어색한 유진.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성욱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일어나도 거실 소파에 누워 하루를 보냈다. 유진은 혼자였다. 5살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빨래를 했다. 성욱이 휴직하면서 수입이 끊겼다. 유진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밤에 아이가 잠든 후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 입력 일을 했다. 현숙은 그런 유진을 볼 때마다 안쓰러웠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말수도 줄었다. 유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유진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2주일이 지났다. 성민이 다시 성욱의 집에 왔다. 이번에는 큰 쇼핑백을 2개 들고 왔다. 뭐 그렇게 많이 사왔어? 현숙이 물었다. 조카 장난감이랑 재수 씨 드릴 거요. 성민이 쇼핑백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한 봉지에는 로봇 장난감과 블록이 들어있었다. 다른 봉지에는 화장품과 비타민이 있었다. 유진이 부엌에서 나왔다. 형님, 이게 뭐예요? 재수 씨 요즘 고생하시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니에요.
가족인데요. 성민이 말했다. 현숙은 옆에서 지켜봤다. 성민이 유진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랐다. 더 다정했다. 성욱이는 어디 있어요? 성민이 물었다. 방에서 자요. 유진이 답했다. 또요? 오늘도 하루 종일? 성민은 침실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나왔다. 깊이 자네요. 요즘 계속 그래요. 유진이 말했다. 재수 씨, 차라도 한잔 하시죠. 얘기 좀 해요. 성민이 소파에 앉았다. 유진은 부엌에서 커피를 타왔다. 성민 앞에 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현숙은 손주와 놀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성민이 물었다. 할만해요. 혼자 다 하시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신다며요. 어쩔 수 없어요. 돈은 벌어야죠. 동생이 미안할 거예요. 아니에요. 성욱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유진이 말했다. 그래도 재수 씨가 너무 짊어지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워요. 성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도 돕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아니에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유진이 커피를 마셨다. 재수 씨,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고마워요. 현숙은 그 대화를 들으며 뭔가 걸렸다. 성민이 며느리에게 너무 친절했다. 물론 가족이니까 챙기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사흘 후 성민이 또 왔다. 이번에는 저녁 식사 재료를 가져왔다. 오늘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성민이 말했다. 오빠가요? 유진이 놀란 듯 물었다. 재수 씨 피곤하실 텐데. 오늘 하루는 쉬세요. 성민은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다. 손질한 고기와 채소를 꺼내 요리를 시작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았다. 아이가 엄마 무릎에 기대 앉았다. 엄마, 삼촌이 밥 해줘? 응, 그러네. 현숙은 그 광경을 봤다. 성민이 능숙하게 요리했다. 1시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이었다. 성욱이 깨워야겠다. 유진이 일어나려는데 성민이 말했다. 동생은 그냥 재우세요. 일어나면 따로 차려주면 되죠. 그럴까요? 네, 우리끼리 먹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현숙, 유진, 아이 그리고 성민이었다. 맛있게 드세요. 성민이 말했다. 유진이 한 숟가락 떠서 먹었다. 맛있네요. 다행이다. 재수 씨 입맛에 맞아서요. 식사 중에 성민이 계속 유진에게 반찬을 권했다. 이것도 드세요. 영양가 있어요. 네, 고마워요. 현숙은 젓가락을 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성민이 유진을 대하는 게 지나치게 세심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할 때도 성민이 도왔다. 재수 씨는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현숙은 거실에서 손주를 재우고 있었다. 부엌 쪽을 힐끗 봤다. 성민이 유진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로 성민의 방문이 더 잦아졌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왔다. 올 때마다 뭔가를 가져왔다. 과일, 반찬, 아이 옷, 생필품들이었다. 성민아, 너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현숙이 한 번은 물었다. 동생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도와야죠. 지혜는 뭐래? 아내도 이해해요. 가족 돕는 거니까요. 성민이 답했다. 하지만 현숙은 석연치 않았다. 성민이 친동생을 챙기는 건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왜 자꾸 유진에게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일까? 어느 날 오후였다. 현숙이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 앞을 지나갔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다. 성민과 유진이 러닝머신 옆에 서 있었다. 성민이 유진의 허리에 손을 대고 뭔가 설명하고 있었다. 자세를 교정해주는 것 같았다. 현숙은 멈춰섰다. 두 사람을 봤다. 유진이 러닝머신에 올라갔다. 성민이 옆에서 속도를 조절해줬다. 현숙은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날 저녁 성욱의 집에 갔을 때 유진에게 물었다.
오늘 운동했다며? 네, 오빠가 피트니스 센터에 데려갔어요. 성민이가? 네, 체력 관리해야 한다고요. 아이 키우려면요. 그렇구나. 현숙은 더 묻지 않았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성민은 거의 매일 성욱의 집에 들렀다. 아침에 출근 전에 들르거나 저녁에 퇴근 후에 왔다. 어느 날 저녁 현숙이 집에 가려고 준비할 때였다. 성민이 또 왔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너 집에 안 가도 돼? 오늘은 지혜가 친정 갔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낫죠. 성민이 말했다. 현숙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그날 밤 11시쯤이었다. 현숙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다가 문득 둘째 집 생각이 났다. 성민이 아직 있을까? 현숙은 휴대폰을 들었다. 유진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그냥 뒀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현숙은 평소보다 일찍 성욱의 집에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에 유진이 문을 열었다. 엄마. 유진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 창백했다. 늦게 잤어? 네, 어젯밤에 아이가 깨서요. 유진이 말했다. 현숙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다. 어젯밤에 술 마셨어? 네, 형님이랑 조금요. 성민이가 늦게까지 있었구나. 10시쯤 갔어요. 유진이 잔을 치우러 부엌으로 갔다. 현숙은 소파에 앉았다. 테이블 위를 봤다. 와인병이 반쯤 비어 있었다. 성욱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오셨어요. 응. 잘 잤니? 네. 성욱이 소파에 앉았다. 현숙이 물었다. 어젯밤에 형이랑 술 마셨어? 아니요, 저는 일찍 잤어요. 그럼 형이랑 유진이만? 아마 그런가 봐요. 성욱이 무심하게 답했다. 현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이 방에서 자는 동안 형님과 재수가 둘이 술을 마셨다. 물론 가족이니까 이상할 게 없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숙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성우가, 너 요즘 형이랑 얘기 많이 해? 별로요. 형은 주로 유진이랑 얘기해요. 뭐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자니까요. 성욱이 말했다. 현숙은 아들을 봤다. 성욱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눈치챌 기력이 없었다. 오후에 현숙은 유진과 단둘이 부엌에 있었다. 손주가 낮잠을 자고 성욱도 방에 들어간 때였다. 유진아. 네, 어머니. 요즘 너무 힘들지? 괜찮아요. 성민이가 많이 도와주나 보네. 유진의 손이 멈췄다. 설거지하던 손이었다. 네, 오빠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성민이를 부르는 호칭이 형님에서 오빠로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오빠 소리에 현숙은 흠칫 놀랐다. 현숙은 며느리의 옆모습을 봤다. 유진이 살짝 웃고 있었다. 사랑을 시작한 소녀처럼. 그날 저녁 현숙이 집으로 돌아간 후였다. 성민이 다시 성욱의 집에 왔다. 저녁 8시쯤이었다. 성욱이는? 성민이 물었다. 방에서 자요. 저녁 먹고 바로 들어갔어요. 유진이 답했다. 재수 씨는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제가 배달시킬게요. 30분 후 음식이 도착했다.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먹었다. 아이는 이미 잠든 상태였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성민이 물었다. 그냥 그랬어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재수 씨,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동생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유진이 젓가락을 놓았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동생이 이렇게 된 게 6개월이나 됐어요. 성욱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재수 씨가 너무 많이 참고 계세요. 성민이 유진을 똑바로 봤다. 저는 괜찮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을 리 없잖아요. 사람이 혼자 이렇게 버티면 무너져요. 성민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제가 옆에 있어요. 힘들 때 기대세요. 유진이 손을 뺄까 고민했지만 성민의 손이 너무 따뜻해서 잠시 가만히 있었다. 오빠, 재수 씨는 너무 아까운 분이에요. 이렇게 묻혀 지내시면 안 돼요. 성민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성민이 와인을 꺼냈다. 한잔 하시죠. 저 술 약한데요. 조금만요. 기분 전환 삼아요. 성민이 잔에 와인을 따랐다. 유진이 한 모금 마셨다. 요즘 재수 씨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요? 웃는 거 본 지 오래됐어요. 웃을 일이 없어서요. 유진이 말했다. 제가 웃게 해드릴게요. 성민이 유진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오빠 이러시면. 유진이 뒤로 물러나려 했다. 뭐가요?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성민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민이 유진의 뺨을 쓰다듬었다. 재수 씨,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성민이 속삭였다. 그때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성욱이 뒤척이는 소리였다. 유진이 벌떡 일어났다. 오빠 가세요. 재수 씨. 제발요. 유진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성민은 천천히 일어났다. 알겠어요. 오늘은 이만 갈게요.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봤다.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혔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부터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성민이 성욱의 집에 왔다. 재수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왜요? 유진이 물었다. 피트니스 센터 같이 가요. 저는 괜찮아요. 아이 키우려면 체력 관리해야죠. 꾸준히 해야 늘어요. 성민이 말했다. 현숙이 거실에 있었다. 엄마가 조카 볼게. 다녀와. 그럴까요? 유진이 망설였다. 응, 운동 좀 해. 너 요즘 체력 안 좋잖아. 현숙이 말했다. 1시간 후 유진과 성민은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 있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별로 없었다. 먼저 스트레칭부터 해요. 성민이 매트 위에서 시범을 보였다. 유진이 옆에서 따라했다. 허리 좀 더 숙이세요. 성민이 유진의 등에 손을 대고 자세를 고쳐줬다. 이렇게요? 네, 그렇게요. 스트레칭을 마치고 성민이 유진을 웨이트 기구 쪽으로 데려갔다. 의자에 앉혀놓고 설명했다. 이렇게 잡고 당기는 거예요. 성민이 유진의 뒤에 서서 손을 잡아줬다. 유진의 손 위에 성민의 손이 겹쳐졌다. 천천히요. 유진이 기구를 당겼다. 힘 빼지 말고요. 성민의 손이 유진의 어깨로 옮겨갔다. 오빠, 자세가 중요해요. 성민이 유진의 허리에 손을 댔다. 여기에 힘 주세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운동을 계속했다. 그날 이후로 성민과 유진은 일주일에 3번 정도 피트니스 센터에 갔다. 성민이 시간을 정해서 데리러 왔다. 현숙은 그때마다 손주를 봐줬다. 두 사람이 함께 운동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성욱이 유진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왜? 병원 예약이 늦게 잡혔어. 9시쯤 될 거야. 성욱이 말했다. 최근에 새로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다. 알았어. 조심해서 와. 유진이 전화를 끊었다. 현숙은 그 대화를 들었다. 성욱이가 늦는다고? 네, 병원 간대요. 그럼 저녁은? 혼자 먹을게요. 유진이 말했다. 그래. 나는 집에 가봐야겠다. 현숙이 가방을 챙겼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현숙이 나간 후 유진은 아이에게 저녁을 먹이고 재웠다. 시계를 봤다. 7시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성민이 서 있었다. 오빠, 어머니 가셨어요? 네, 조금 전에요. 성욱이는? 병원 갔어요.
늦을 거래요. 유진이 말했다. 그럼 재수 씨 혼자 저녁 드실 거예요? 네. 제가 밥 해드릴게요. 성민이 안으로 들어왔다. 괜찮아요, 오빠.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같이 먹어요. 성민이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다. 된장찌개 끓일게요. 오빠가 요리까지 해주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가족인데 뭐가 미안해요. 성민이 앞치마를 둘렀다. 1시간 후 식사가 준비됐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맛있어요. 유진이 말했다. 다행이네요. 성민이 유진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줬다. 많이 드세요. 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성민이 말했다. 재수 씨, 요즘 많이 나아 보여요. 그래요? 운동하시니까 좋죠? 네, 덕분에요. 유진이 그릇을 씻었다. 근데 아직도 힘들어 보여요. 제가요? 네. 표정이 밝아지긴 했는데 뭔가 여전히 외로워 보여요. 성민이 말했다. 유진이 손을 멈췄다. 저는 괜찮아요. 재수 씨 솔직해지세요. 동생이 6개월째 저 상태잖아요. 오빠. 부부인데 대화도 없고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성민이 유진 뒤로 다가왔다. 이러지 마세요. 유진이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재수 씨도 사람이에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성민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오빠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재수 씨 옆에 있어주는 건데요. 성민이 유진을 돌려 세웠다. 두 사람이 마주봤다. 오빠 제발. 유진이 말했다. 재수 씨, 당신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성민이 유진의 뺨에 손을 댔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성민이 유진을 안았다. 유진은 밀어내지 않았다.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재수 씨는 너무 오래 참았어요. 성민이 속삭였다. 두 사람은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다. 부엌 시계 소리만 들렸다. 거실로 가요. 성민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이 따라갔다. 소파에 앉았다. 성민이 유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빠, 성욱 오빠가 오면 어떡해요? 9시에 온다고 했죠. 아직 8시예요. 성민이 시계를 봤다. 그래도 재수 씨, 당신도 원하잖아요. 성민이 유진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저는 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성민이 유진에게 입을 맞췄다. 유진은 밀어내지 않았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유진이 무릎을 안고 있었다. 성민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후회해요? 성민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재수 씨,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이요? 우리 이제 끝낼 수 없어요. 성민이 말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재수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오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유진이 말했다.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성욱이는 재수 씨한테 남편 노릇 못하잖아요. 그래도 재수 씨도 여자예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성민이 유진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시계가 8시 30분을 가리켰다. 오빠, 이제 가세요. 유진이 일어났다. 알겠어요. 성민도 일어났다.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다. 내일 또 올게요. 오빠. 재수 씨, 이제 뒤돌아갈 수 없어요. 알죠? 성민이 문을 열고 나갔다. 유진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소파로 돌아갔다. 앉아서 무릎을 감싸 안았다. 30분 후 성욱이 돌아왔다. 다녀왔어. 어떻게 됐어? 유진이 물었다. 다음 주에 결과 나온대. 별일 없을 거래. 성욱이 소파에 앉았다. 저녁은? 못 먹었어. 배고프네. 제가 데워줄게요. 성욱이 식탁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유진은 맞은편에 앉아 지켜봤다. 너는 먹었어? 네.
혼자? 네. 유진이 짧게 답했다. 미안해. 요즘 너 혼자 다 하게 해서. 성욱이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천천히 해요. 유진이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성욱이 방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씻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 옆에 누워 천장을 봤다. 성욱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 새벽 2시쯤 유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성민이었다. 잘 자고 있어요? 저는 재수 씨 생각에 잠이 안 와요. 내일 봐요. 유진은 문자를 지우지 않았다.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 후로 2주일 동안 성민과 유진은 계속 만났다. 성욱이 병원에 가거나 외출할 때마다 성민이 왔다. 현숙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어느 날 새벽 성민은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켰다. 파일 하나를 열었다. 성욱 마이너스 계획 진행 상황이라는 제목이었다. 성민은 키보드를 두드렸다. 6개월째. 약물 효과 지속 중. 성욱 무기력증 심화. 유진과의 관계 진전. 계획대로 되고 있음. 타이핑을 멈추고 중얼거렸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 성욱이는 유진 같은 사람을 가질 자격이 없어. 원래 내 거였어야 했는데. 성민이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아침이 밝아왔다. 현숙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성민과 유진의 관계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다. 너무 자주 만났고 너무 가까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현숙은 성욱의 집에 혼자 있었다. 유진이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다. 성욱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현숙은 부엌으로 갔다. 선반에 놓인 약통을 집어들었다. 건강보조제라고 적힌 흰색 통이었다. 뚜껑을 열어 캡슐 하나를 꺼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봤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캡슐이었다. 현숙은 캡슐을 비닐봉지에 넣었다. 약통도 함께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가까운 약국으로 갔다. 약사에게 약통을 보여줬다. 이게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을까요? 건강보조제라고 적혀 있네요. 캡슐 자체를 보면 알 수 있나요? 현숙이 비닐봉지를 꺼냈다. 약사가 캡슐을 봤다. 이건 제가 정확히 알기 어렵네요. 병원에 가서 문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럴게요. 현숙은 약국을 나와 종합병원으로 갔다. 응급실 옆 약제과를 찾아갔다. 저기요, 이 약이 뭔지 알고 싶은데요. 약제과 직원이 캡슐을 받아봤다. 잠시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10분 후 나왔다. 약사 선생님이 보시겠대요. 현숙은 상담실로 안내됐다. 중년 여자 약사가 앉아 있었다. 어떤 약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저희 아들이 먹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서요. 현숙이 말했다. 약사가 캡슐을 현미경으로 살펴봤다. 컴퓨터로 뭔가 검색했다.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한테 받았어요. 건강보조제래요. 이건 건강보조제가 아닙니다. 약사가 화면을 가리켰다. 이건 처방약이에요. 원래는 특정 질환 치료에 쓰는 약인데요. 무슨 질환이요? 호르몬 관련 질환이요.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약사가 설명했다. 장기 복용하면 무기력증이 심하게 올 수 있고요. 성기능 저하도 유발해요. 현숙의 손이 떨렸다. 그게 확실한가요? 네. 이 캡슐 색깔이랑 형태가 정확히 일치해요. 누가 이걸 건강보조제라고 했어요? 제 큰아들이요. 복용 중이신 분은 이게 뭔지 아시나요? 모르는 것 같아요. 현숙이 말했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필요 없는 사람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약사가 캡슐을 봉지에 다시 넣어줬다. 바로 중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숙은 병원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성욱의 무기력증.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성민이 건강보조제를 챙겨주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현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성욱의 집으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유진이 거실에 있었다. 현숙이 가방에서 약통을 꺼내 원래 자리에 놓았다. 어머니, 그거 왜 가져가셨어요? 유진이 물었다. 아, 뭔지 궁금해서. 건강보조제잖아요. 그래, 맞아. 현숙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성욱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오셨어요? 응. 성욱아, 너 요즘 그 약 계속 먹고 있지? 네. 형이 꼬박꼬박 챙겨줘요. 효과는 있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형이 계속 먹으래요.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나온대요. 성욱이 말했다. 현숙은 아들을 봤다. 성욱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 알았어. 현숙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현숙은 성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다. 성민이 성욱의 집에 올 때마다 멀리서 관찰했다. 사흘 후 성민이 왔다. 저녁 시간이었다. 현숙은 거실에서 손주와 놀고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성민아, 왔구나. 동생 있어요? 방에 있어. 성민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새 약통이었다. 이번 달 거 가져왔어요. 성민이 부엌으로 갔다. 선반에서 빈 약통을 확인했다. 다 먹었네. 혼잣말하듯 말하고 새 통을 그 자리에 놓았다. 현숙은 소파에서 그 모습을 봤다. 성민의 동작을 놓치지 않았다. 성욱아. 성민이 방을 향해 불렀다. 형. 성욱이 나왔다. 이번 거 가져왔어. 꼭 먹어야 해. 응. 매일 빠뜨리지 말고. 알았어. 성욱이 대답했다. 성민이 거실로 왔다. 소파에 앉았다. 재수 씨는요? 아이 목욕시키는 중이야. 아, 그렇구나. 성민이 시계를 봤다. 1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저는 갈게요. 벌써? 네, 오늘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성민이 현관으로 갔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문이 닫혔다. 현숙은 바로 부엌으로 갔다. 선반에서 새 약통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살펴봤다. 역시 개봉 흔적이 있었다. 현숙은 뚜껑을 열었다. 안을 들여다봤다. 뚜껑 안쪽에도 스크래치가 있었다. 엄마, 뭐 하세요? 유진이 뒤에서 물었다. 아, 이거 좀 봤어. 현숙이 약통을 도로 놓았다. 유진아, 성민이가 이 약 어디서 사온다고 했어? 약국이요. 어느 약국? 잘 모르겠어요. 물어본 적 없어요. 유진이 답했다. 그래. 현숙은 더 묻지 않았다. 밤이 됐다. 현숙은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확인할 게 있어. 뭔데? 성민이가 성욱이한테 이상한 약 먹이고 있어. 뭐?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았다. 건강보조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무기력증 유발하는 약이야. 무슨 소리야? 병원 가서 확인했어. 분명해. 현숙이 말했다. 성민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걸 내가 알아야지. 확실한 거야? 확실해. 약통도 개봉한 흔적이 있어. 성민이가 바꿔 넣은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좀 더 지켜봐야 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현숙이 말했다. 일주일 후였다. 현숙은 성민의 차를 몰래 조사했다. 성민이 성욱의 집에 들어간 사이였다. 차 문을 열었다. 잠겨 있지 않았다. 조수석 서랍을 열어봤다. 영수증들이 있었다. 그중 약국 영수증이 눈에 띄었다. 석 달 전 것이었다. 품목란을 봤다. 병원 약사가 말한 그 약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현숙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글러브 박스를 열었다. 수첩이 하나 있었다. 펼쳐봤다. 성욱 일지라고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1월 5일. 약물 투여 시작. 하루 한 알. 2월 10일. 효과 나타남. 성욱 피로 호소. 3월 20일. 무기력증 심화. 계획대로. 4월 5일. 유진 접근 시작. 현숙의 손이 떨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5월 15일. 유진과 거리 좁혀짐. 성욱은 의심 없음.
6월 1일. 유진 완전히 내 편으로. 성욱은 끝났다. 현숙은 수첩을 가방에 넣고 차에서 내렸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아파트 로비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경비실 쪽을 봤다. 경비원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혹시 여기 CCTV 영상 볼 수 있나요? 무슨 일이세요? 제 아들이 자주 드나드는데 시간 확인 좀 하려고요. 경비원이 컴퓨터를 켰다. 몇 층이세요? 15층이요. 화면에 복도 CCTV 영상이 나왔다. 경비원이 날짜를 거슬러 올라갔다. 성민이 드나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거의 매일 왔다.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이 기록돼 있었다.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나왔다. 현숙은 화면을 봤다. 숨이 막혔다. 고맙습니다. 경비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성욱의 집으로 갔다. 유진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성민이 있어? 아니요, 조금 전에 나갔어요. 그래. 현숙이 들어갔다. 거실에 앉았다. 성욱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오셨어요? 응. 성욱아, 너 지금 기분 어때? 피곤해요. 약은 먹고 있고? 네. 형이 가져다 준 거? 네. 성욱이 소파에 앉았다. 현숙은 아들을 봤다. 헬쑥한 얼굴,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 모두 성민 때문이었다. 성민 때문에 성욱이가 저렇게 망가지고 있다. 현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현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식탁에 놓았다. 남편이 거실에서 나왔다. 뭐야, 그게? 성민이 차에서 찾았어. 현숙이 수첩을 펼쳤다. 남편이 내용을 읽었다. 이게 사실이야? 내가 직접 본 거야. 성민이가 정말 이런 짓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증도 있어. 현숙이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다. 남편이 영수증을 봤다. 약물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약을 성욱이한테 먹인 거야? 그래. 건강보조제라고 속이고. 대체 왜 동생한테 이런 짓을 해? 남편이 물었다. 그걸 내가 알아내야 해. 현숙이 말했다. 다음 날 오전 현숙은 성민의 회사 근처에 갔다. 점심시간까지 기다렸다. 성민이 동료와 함께 빌딩에서 나왔다. 현숙은 멀리서 따라갔다. 식당에 들어가는 걸 봤다. 1분 후 현숙도 식당에 들어갔다. 구석자리에 앉았다. 성민이 앉은 곳에서 세 테이블 떨어진 곳이었다. 성민과 동료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동생 어때? 동료가 물었다. 별로야.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어. 성민이 답했다. 안 됐다. 언제 복직할 수 있대? 글쎄. 이 상태로는 힘들 것 같은데. 재수 씨는 괜찮으시고? 힘들어하지. 혼자 다 하니까. 성민이 말했다. 너가 많이 도와주는 모양이던데. 당연하지. 동생 가족인데. 너 참 좋은 형이다. 동료가 말했다. 현숙은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다. 식사를 마치고 성민이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동료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현숙이 재빨리 성민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의자에 걸린 재킷 주머니를 뒤졌다. 휴대폰이 있었다. 잠금이 안 되어 있었다. 메시지를 열었다. 유진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다. 재수 씨, 오늘 보고 싶어요. 오빠 안 돼요. 엄마 오세요. 그럼 밤에 갈게요. 성욱 오빠 있어요. 재수 씨, 우리 이제 숨지 말아요. 오빠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이건 우리 사랑이에요. 현숙은 다음 대화를 봤다. 재수 씨,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끝나요. 뭐가 끝나요? 성욱이 곧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오빠, 이건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욱이는 당신을 차지할 자격이 없어요. 현숙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자리로 돌아갔다. 성민이 화장실에서 나와 재킷을 입고 식당을 나갔다. 현숙은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그날 오후 현숙은 성욱의 집에 가지 않았다.
대신 성민의 집으로 갔다. 성민의 아내 지혜를 만나러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지혜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혜야,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지혜가 현숙을 거실로 안내했다. 차를 내왔다. 성민이는 회사 갔지? 네. 지혜야, 요즘 성민이 어때? 현숙이 물었다. 그냥 평소랑 똑같아요. 밤에 늦게 들어오는 날 많지? 가끔요. 동생네 가서 늦어진다고 하던데요. 지혜가 답했다. 얼마나 자주 가? 요즘은 거의 매일이요. 동생 걱정돼서래요. 지혜야, 성민이가 약국 가서 약 산 적 있어? 현숙이 물었다. 지혜가 잠시 생각했다. 약국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성민이가 너한테 받은 약 있어? 아니요, 없어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다. 현숙은 더 묻지 않았다. 그래, 알았어. 나갈게. 벌써요? 저녁이나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현숙이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숙은 성민의 회사 주차장에 들렀다. 성민의 차가 보였다. 주변을 살폈다. 사람이 없었다. 차로 다가갔다. 이번엔 문이 잠겨 있었다. 현숙은 집에서 가져온 예비키를 꺼냈다. 예전에 성민이 맡겨둔 키였다. 트렁크를 열어봤다. 골프 가방이 있었다. 그 옆에 검은색 서류 가방이 있었다. 서류 가방을 열어보니 파일이 여러 개 들어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성욱 재산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성욱의 통장 잔액, 아파트 시세, 퇴직금 예상액이 적혀 있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회사 복직 방해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용을 읽었다. 성욱이 복직 신청하면 인사팀에 연락해서 건강문제 제기, 주치의한테 진단서 조작 의뢰, 최소 1년 이상 복직 불가능하게 만들기. 현숙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유진 완전히 장악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기, 아이 양육권까지 내가 관리. 성욱이 무너지면 유진은 자연스럽게 나한테 올 수밖에 없음. 현숙의 손이 떨렸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다. 왜 이래야 하는가라는 제목이었다. 첫 페이지를 읽었다. 어릴 때부터 성욱은 모든 걸 가졌다. 부모님의 사랑, 친구들의 인기, 좋은 성적. 나는 항상 뒷전이었다. 형이라는 이유로 양보해야 했다. 참아야 했다. 대학도 성욱이 더 좋은 곳에 갔다. 취직도 성욱이 먼저 했다. 결혼도 성욱이 더 예쁜 여자와 했다. 유진을 처음 봤을 때 알았다. 저 여자는 내 거여야 한다고. 하지만 동생이 먼저 만났다. 또 빼앗겼다. 이제는 내 차례다. 성욱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거다. 결국 다 내 손에 들어올 거야. 성욱이 가졌던 모든 것. 행복한 가정, 예쁜 아내, 귀여운 아이. 다 내가 가질 거야. 그게 공평한 거다. 현숙은 파일을 덮고 서류 가방을 닫았다. 트렁크를 닫았다. 아파트로 돌아와 성욱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유진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성욱이 있어? 네, 거실에 있어요. 현숙이 들어갔다. 성욱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성욱아. 네, 엄마. 너 형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현숙이 물었다. 없는데요. 왜요? 형이 너한테 원한 같은 거 있을까? 아니요. 형은 저한테 잘해줘요. 성욱이 답했다. 그래. 현숙은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현숙은 집에서 성민의 파일 내용을 남편에게 보여줬다. 남편이 다 읽고 나서 말했다. 이게 우리 아들이 쓴 거야?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런 생각을 해? 성민이가 계획적으로 동생을 망가뜨리고 있었어. 현숙이 말했다. 성욱이를 질투했대. 어릴 때부터 동생이 가진 모든 걸 빼앗고 싶었대. 그래서 이런 짓을? 응. 약 먹여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유진까지 빼앗으려고 했어. 아이까지. 미친놈이네. 남편이 소파에 앉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우리가 잘못 키운 거야.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성민이를 제대로 못 봤어. 성욱이만 챙기고. 현숙이 말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동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물었다. 모두 모아놓고 말할 거야. 증거도 다 보여주고. 언제? 내일. 현숙이 답했다. 다음 날 오후 현숙은 모두에게 전화를 돌렸다. 성민에게 먼저 전화했다. 성민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왜요, 어머니? 가족 모임 할 거야. 성욱이네도 오라고 했어. 무슨 일인데요? 와서 알게 될 거야. 현숙이 전화를 끊었다. 성욱에게도 전화했다. 성욱아,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와. 유진이랑 같이.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얘기 할 게 있어. 아이는요? 지혜한테 맡겨. 어른들끼리만 모이는 거야. 알겠어요. 저녁 7시 현숙의 집 거실에 모두 모였다. 성민, 성욱, 유진, 그리고 현숙과 남편이었다. 소파와 의자에 각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다들 왔네. 현숙이 말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성민이 물었다. 곧 알게 될 거야. 현숙이 식탁으로 갔다. 서류를 집어들었다. 오늘 여기 모은 이유는 한 가지야.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하려고. 무슨 일이요? 성욱이 물었다. 성욱아, 너 6개월 동안 무기력증으로 고생했지? 네. 그 이유를 알아냈어. 현숙이 서류 하나를 꺼냈다. 약국 영수증이었다. 이게 뭔지 아니? 성욱이 영수증을 받아봤다. 약 산 영수증인데요. 무슨 약인지 읽어봐. 성욱이 품목란을 읽었다.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너한테 무기력증을 일으킨 약이야. 성기능도 떨어뜨리는 약이고. 현숙이 말했다. 저는 이런 약 먹은 적 없는데요. 건강보조제라고 먹었지. 성욱이 성민을 봤다. 형이 준 거요? 그래. 현숙이 답했다. 성민이 일어섰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앉아. 현숙의 목소리가 낮았다. 저는 동생한테 건강보조제 준 거예요. 몸에 좋은 거요. 건강보조제 통에 약을 바꿔 넣었지. 현숙이 약통을 꺼냈다. 이 통 봐. 개봉 흔적이 있어. 새 제품인데 왜 개봉 흔적이 있을까? 성민이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약국에서 진짜 건강보조제를 사고 집에서 뚜껑을 열어 안에 든 캡슐을 버리고 대신 성욱이 몸을 망가뜨리는 약을 넣었어. 그리고 성욱에게 건넸지. 현숙이 말했다. 증거 있어요? 성민이 물었다. 있지. 현숙이 수첩을 꺼냈다. 네 차에서 찾았어. 수첩을 펼쳤다.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월 5일. 약물 투여 시작. 2월 10일. 효과 나타남. 3월 20일. 무기력증 심화. 계획대로. 현숙이 읽었다. 네 글씨 맞지? 성민이 대답하지 않았다. 성욱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형, 이게 정말이야? 성욱아. 대답해. 형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 성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성민이 입을 열었다. 형은 내 형이잖아. 왜?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너는 몰라. 성민이 말했다. 뭘 몰라? 너는 모든 걸 가졌잖아. 무슨 소리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부모님 사랑, 좋은 성적, 친구들 다 네가 가졌어.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항상 양보해야 했어. 형이니까. 형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다 내 탓이야. 성민이 소리쳤다. 현숙이 끼어들었다. 성민아, 그만해.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항상 성욱이만 챙겼어요. 나는 형이니까 알아서 하라고만 했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현숙이 물었다. 성민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민이 너. 유진이까지 빼앗으려고 했지. 현숙이 말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네 휴대폰 메시지도 봤어. 유진이한테 보낸 거. 현숙이 종이를 꺼냈다. 메시지 내용이 프린트돼 있었다. 재수 씨,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끝나요. 성욱이 곧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현숙이 읽었다. 성욱이 유진을 봤다. 유진아. 유진이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이 말했다. 너도 알고 있었어? 저는 처음엔 몰랐어요. 오빠가 착하게 대해줘서. 저도 외롭고 힘들어서.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부터야? 성욱이 물었다. 한 달 전부터요. 오빠가 계속. 저도 거절 못했어요. 왜? 미안해요.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진이 울었다. 성욱 오빠, 저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성욱이 말했다. 네. 저 다시 좋은 아내 될게요. 좋은 엄마 될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유진이 성욱의 바지를 붙잡았다. 제발요. 한 번만요. 성욱이 뒤로 물러섰다. 지금 그게 말이 돼? 성욱 오빠. 나는 6개월 동안 지옥이었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어. 너는 그 옆에서 형이랑 그런 짓을 하고 있었고. 성욱이 말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이 바닥에 엎드렸다. 현숙이 성민을 봤다. 성민아. 네. 너는 왜 이랬어? 진짜 이유가 뭐야? 말했잖아요. 성욱이가 다 가져서요. 그게 이유가 돼? 저한테는 이유예요. 성민이 말했다. 유진이까지 빼앗으려고. 유진 씨는 원래 제 거였어야 했어요. 무슨 소리야? 성욱이 물었다. 유진 씨는 내가 먼저 좋아했어. 근데 네가 가로챘잖아. 성민이 말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유진이는 나랑 대학교 때 만났어. 알아. 근데 나도 그때 유진 씨 봤어. 도서관에서. 그래서? 말 걸려고 했는데 네가 먼저 다가갔어. 또 네가 가져간 거야. 성민이 말했다. 그게 말이 돼? 그때는 나도 유진이 처음 봤는데. 상관없어. 어쨌든 네가 가져갔어.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도 행복한 가정도 귀여운 아이도 다 내가 가졌어. 그래서 동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현숙이 물었다. 네. 제가 가질 차례예요. 성민이 답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남편이 말했다. 상관없어요. 전 이미 끝까지 갈 생각이었어요. 성민이 말했다. 현숙이 일어섰다. 성민아. 네.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네 죄까지 내가 감싸줄 순 없다. 현숙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부터 너는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어. 뭐라고요? 너는 쫓겨나는 거야. 현숙이 현관문을 가리켰다. 나가.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약물 투여 상해죄로. 현숙이 말했다. 저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어서 더 이럴 수 없어. 네가 한 짓은 범죄야. 어머니. 나가. 지금 당장.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봤다.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하는 건 너야. 현숙이 답했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성욱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유진은 바닥에 그대로 있었다. 성욱아. 현숙이 아들에게 다가갔다. 엄마. 미안하다. 엄마가 제대로 못 봤어. 괜찮아요. 유진이는 너가 결정해. 현숙이 말했다. 성욱이 유진을 봤다. 당장은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시간 가지고. 현숙이 유진을 일으켰다. 유진아, 일어나. 어머니. 너도 잘못했어. 하지만 너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기회는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유진이 말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성민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약물 투여 혐의가 인정됐다. 불법 약물 구입, 타인에게 약물 투여,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지혜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성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약물을 끊자 조금씩 기력이 돌아왔다. 유진은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 성욱과 떨어져 지내기로 했다. 한 달이 지났다. 성욱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회사 복직도 준비하기 시작했다. 유진이 아이를 데리고 현숙을 찾아왔다. 어머니, 왔니? 현숙이 손주를 안았다. 할머니, 아이가 웃었다. 성욱이는? 상담 받으러 갔어요. 저도 같이 받기로 했어요. 유진이 말했다. 잘 생각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진심이면 돼. 현숙이 답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그래. 석 달이 지났다. 성민은 재판을 받았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나왔다. 성욱과 유진은 부부 상담을 계속 받았다.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성욱은 회사에 복직했다. 건강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오후 현숙은 성욱의 집에 갔다. 손주가 뛰어와 안겼다. 할머니. 그래, 우리 예쁜이. 현숙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 유진이 부엌에서 나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차 드릴게요. 유진이 차를 내왔다. 성욱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어머니. 왔니? 오늘 회사에서 진급 얘기 나왔어요. 잘 됐다. 현숙이 말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밥을 먹으며 성욱이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우리 가족 지켜줘서요.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현숙이 답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유진이 현숙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알아. 2번 다시 실수 안 할게요. 그래. 현숙이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다. 밤이 됐다. 현숙은 손주를 재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 앞에 섰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현숙은 중얼거렸다. 가족을 다시 바로 세웠어. 이제 괜찮을 거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가족을 향한 사랑은 때로는 칼보다 날카롭다.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결국 가족이어야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